안녕하세요, 생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신입 개발자의 DB 공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처음 이제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 공부는 어느 정도 하면 좋은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본 얘기를 하기 전에 솔직히 요즘에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일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의 구독과 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언제 제가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제가 나중에 이거를 그만둘 때 부담스러우니까 구독하신 분들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융 IT는 돈을 다루는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생명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상당수의 많은 회사들은 오라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 개의 DB 중에 뭘 공부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오라클을, 금융하실 거면 오라클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회사들의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하나에 어떤 거는 뭐 적은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것은 뭐 억 단위의 트랜잭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SQL을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업무도 뭐 잘해야 되겠지만 자바 개발도 잘 해야 되겠지만 SQL도 굉장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바의 오라클은 필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수준, 참 애매하긴 한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를 할 때, 보통 차세대 프로젝트에서는 뭐 개발자가 수백 명 정도 되니까 그 개발자들이 개발한 어떤 SQL이 잘 짜여져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 걸리면 이제 어떤 튜닝 하라고 요청이 올 때가 있고요. 거꾸로 개발자가 튜너한테 이것 좀 튜닝 해달라고 요청하면 거꾸로 이제 튜닝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수백 개의 어떤 그런 SQL을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하는지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느꼈던 거는 90%가 넘는 정도의 케이스는 그냥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인덱스를 타지 않는 것을 뭐 가장 똘똘한 인덱스를 태우게 하는 힌트를 주는 정도의 튜닝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SQL을 분리시킬 수가 있죠. 검색 조건에 따라서 SQL을 분리시킨다거나 업무를 재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권고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 90% 훨씬 넘는 수준의 것들이 대다수는 그냥 인덱스에 대한 정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얘기는 개발자들이 인덱스를 잘 타게 하는 것만 해도 사실상 SQL을 잘 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SQL 공부하면 좋을까? 튜너가 튜닝을 할 게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뭘 공부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튜너나 이런 사람, DBA나 이런 사람들이 뭘 보고 그걸 하겠는가? 당연히 그 사람들도 실행 계획이라는 걸 볼 겁니다. 즉, 옵티마이저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서 결과를 뽑아내는지에 대한 절차를 뭐 설계서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나타내는 게 실행 계획이죠. 그 실행 계획을 확인하면서 가장 똘똘한 인덱스를 태우는 방법을 찾겠죠. 어떤 식으로 SQL을 진행하는지를. 그러니 당연히 개발자도 자기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 항상 실행 계획을 확인하는
그러한 개발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짠 SQL은 옵티마이저가 이런 식으로 SQL을 풀어나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해보고 실행 계획을 실행해보고 실제로 그렇게 풀리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버릇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해서 지금 SQL 실행하니까 잘 나오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버릇들이는 거를 생각하셔서 SQL을 실행하기 전에 항상 실행 계획을 먼저 확인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실행 계획을 확인하려면 당연히 그 기본적인 공부가 돼야 되겠죠. 힌트를 어떻게 주는 건지, 그 다음에 인덱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보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기본 공부고, 그 다음에 그 공부가 되셨다면 이제는 다양한 케이스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시야를 아마 넓혀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때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두었다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 놓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가장 좋은 건 남이 어떻게 짜는지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자기 것도 업무가 있겠지만 항상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들은 SQL을 어떻게 짜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시간을 내서 확인하시는 그런 또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못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서 Q&A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저는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라고 올리면 이제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이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 소양이 갖춰졌다면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시야를 넓혀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봄으로 인해서 자기 실력이 눈에 띄진 않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늘어나간다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튜너가 더 이상 튜닝할 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내가 짜는 건 그냥 언제나 오케이 되는 정도의 그런 SQL을 짜는 실력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QL은 금융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SQL을 잘 짜는 것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 언어와 SQL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업무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